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0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 왜 이러나요? 아주 좋았는데 어제 미국 장이 폭등을 하면서 우리 장도 좀 기대를 가졌는데요. 아침에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래고 이때 마구 정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를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9시 죄송합니다. 9시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유심히 봤거든요. 유심히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아침에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이상하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기관이? 그것도 장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가지고요. 13분 30초에 찍은 거거든요. 2,300억을 매도했어요. 금융투자에서 2,500억이 나왔고요.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근데도 이때까지도 지수는 건재했거든요. 레버리지 기준으로 2% 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좀 센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예의주시했더니 웬걸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5,000개를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5,000개라 그러면 대략 5,000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조금 슬금슬금 사들였어요. 그죠? 여기는 11,000개 사들이고 7,000개 벌써 23,000개 아니 25,000개 여기까지 25,000개 28,000개 그죠? 여기만 이렇게 봐도 28,000개 정도로 사들이고 이제 어저께 조금 팔고 오늘 좀 파는 모양새인데 요 시간이 9시 14분이에요.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 끝났다. 왜냐? 차트가 갭이 떴잖아요. 어저께 상승하고 오늘 차트가 갭이 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아침에는 여기가 양봉이었죠. 그죠? 여기에 갭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갭이 딱 뜬 거예요. 그죠? 갭이 딱 요 파란 거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고요. 갭이 뜬 상태에서 매도세가 특히 외국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20분도 안 되는데 2,500억 가까이가 매도세가 나온다. 근데 이게 저기 9시 30분 이전에 방향을 틀질 않으면 야 이거 오늘 큰일 나겠는데? 작살 나겠는데? 뭔가 있나? 그래서 부랴부랴 아시아 증시를 봤는데 호주라든지 니케이가 오늘 좀 약세였고 호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가 괜찮았어요. 이상하다. 근데 계속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세는 점점 강력해지고 근데 그때 이제 9시 15분에 캡처한 사진인데 이때까지도 $1 별 반응이 없었죠. 그죠? 괜찮았어요. 그리고 2년물 국채 10년물 국채가 조금 뜨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양호하죠. 달러 지수도 별 반응이 없고 야 요거 한번 버텨봐야지 했는데 여기 캡처가 안 돼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10시 넘었으면서 항생이 뻥 하고 떠버렸죠.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세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한 9시 20분쯤부터 10시 그 사이에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나서 오늘은 그냥 홀딩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아 증시가 생각보다 강력한 거예요. 오늘 방송 목이 죄송합니다. 우리 장만 비실비실되고 나머지 이제 아시아 증시는 다 좋았다. 항생은 플러스 5%로 시작해가지고 6%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 장이 빠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저께 로켓 쏴가지고 북한이 로켓 쏴가지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다. 이거 개미 털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나왔나? 개미 털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에 부랴부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뭐뭐를 했느냐? 일단은 탄소배출권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더니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 배 아파. 일단은 이걸 정리했고, 그리고 다 정리했어요. 원유 생산 기업도 수익이 꽤 났어요. 그리고 오늘 5일이죠.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지금 뉴스상에서는 200만 배럴도 감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감산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감산을 한다 그래도 문제고 감산을 안 해도 문제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산을 안 한다 그러면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질 않고, 감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먹을 만큼 먹어도 한 대략 이틀 동안 한 10% 먹었어요. 그러면 됐다. 그리고 중공업 에너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선 당분간은, 그리고 매기가 없어요. 조선에 조선주로 좀 매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기가 없었어요. 매기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전체 다 레버리지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까지 다 싸그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장 2시쯤 돼가지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스물스물 사들였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대략 보합권 근처에서 사들였던 것 같아요. 보합권에서 플러스 0.5%? 그 사이에서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파른 만큼 수량을 채워놨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죠, 보합권에서 플러스 0.6%?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0.6에서 보합권에서 샀고요. 마이너스 0.6%에서 보합권 그 사이에서 매집을 다시 했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보합에서 0.6%, 그 사이에서 다시 매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유 수량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요만치.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이 반등이 굉장히 셌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나요? 6% 상승을 했나? 그러면 하루 정도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조정받고 나서 내일 또 사면 되고, 지금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매집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9시 42분에 제가 찍었던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시도 안 됐는데 막 1700억씩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또 7000계약 또 매도를 쳐대고요. 11시 30분에 캡처한 건데, 그죠? 외국인 선물에서는 거진 건들질 않았어요. 선물 매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장 다 깎아먹은 것들. 13,000개가 나온 거예요. 대략 뭐 개당 1억씩만 잡아도 1조 3천억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월몰 콜이라든지 풋도 별 반응이 없었고, 딱히 방향이 어디로 딱 섰다 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내 던지는 걸 보니까 아하, 그래도 뭐 아무리 장이 좋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는 기다리고 있었죠. 더 이상 매집을 안 하고요. 그리고 종가 장 끝나고 나서 봤더니 17,000개를 팔아냈더라고요. 이거 좀 다시 땡겨 올릴 줄 알고 중간에 제가 매집을 다시 했던 거거든요. 안 땡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현물은 다시 조금 사들이긴 했는데, 그죠?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의 오늘 우리 증시만 이거 뭐 이따가 차트 보면 나오겠죠? 도대체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로 떨어진 걸까요? 2247에 시작해가지고 2215. 와,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 그죠? 몇 프로가 빠졌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시는 요렇게 끝났다. 근데 빠지면서 그나마 코스피는 이렇게 건재하게 버텼잖아요. 제가 왜 개미들이 털렸냐? 코스닥을 봤더니 이렇게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1.64. 개미 털기. 그죠? 개미 그냥 털린 거죠. 왜? 그래서 어제 하루 올라간 거 있고 오늘 아침까지 올라간 그 상승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안주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과히 나쁘지는 않은데 좀 더 매집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켜보자. 왜? 이때 봤더니 환율이 이때 당시까지는 플러스였어요. 플러스로 올라가고 달러 지수도 살짝 올라갔는데 2년물 국채가 지금은 1.8% 상승했잖아요. 이게 4시 49분 현재, 지금이 6시니까 1시간 정도 갭이 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10년물이 2.65% 상승했네요. 3.7 그죠? 3.7까지 상승했어요. 2.7%. 이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저께 제가 3.5를 봤잖아요. 그죠? 3.5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다. 땡큐다, 땡큐다 했는데 3.62로 변해버리면서 그때가 플러스 0.5%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3.6으로 변해버리면서 그것도 괜찮겠지 했는데 아, 오늘 만약에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내일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 올랐으면 그냥 따라 올라가야지. 그죠? 오늘 항생이 5%가 올라갔는데, 그죠? 아이씨. 그래가지고, 에이, 틀렸어. 그리고 갭으로 떠가지고, 양봉이 돼가지고 쓴 게 아니라, 갭으로 떠서 음봉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갭으로 떠가지고 음봉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에이씨. 조졌어.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막판에 다시, 그거를 사고, 남은 잔여분만 홀딩을 하고요. 일단은 그 수익 난 거 좀 챙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어차피 바닥은 확인이 됐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장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선제적으로 오늘 올라가고 내일 따라서 조정을 받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눌림목. 그죠? 오늘 조정받았으니 내일 만약 조정받는다고 하면 눌림목이 아니죠. 그죠? 근데 미국은 만약 오늘 저녁에 조정을 받는다, 뭐 1% 내외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눌림목이죠. 땡큐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 장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빠졌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다. 항생이 5.83%에서 끝났네요. 5%에서 시작해서 6%까지 찍고, 그죠? 어저께 항생 선물 지수가 꽤 많이 상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왜 못했죠? 항생에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그죠? 한번 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생이 많이 떴는데, 항생은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는 대만 좀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항생도 떴어? 대만도 떴어? 그죠? 우리나라만? 뭐예요? 재미없다. 재미없다. 에이. 그죠? 니케이도 플러스권에서 끝나고 호주도 이게 니케이나 호주는요 아침에 시작한 그대로 거진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가 얘기들 하는데 유가 상승하기도 힘들고 하락하기도 힘들고 제 생각에는 그냥 만약에 사우디라든지 오펙 플러스에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요 뭐 100만 배럴까지는 아니고 뭐 먼저 번에 10만 배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뭐 1, 20만 배럴 정도에서 끝내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하든지. 일단은 만났으니까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내겠죠. 근데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또 예상 문제집을 또 빼내야겠죠. 그죠? 그렇다. 미국은 어저께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4%, 5%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그죠? 우리나라 1, 2, 3가 끝까지 버텼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삼성전자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지수는 빠졌다. 그렇다 그러면 지수 플레이는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지금 개미들이 털렸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제 예상이 맞는지는요. 이번 주말을 가보면 알겠죠. 벌써 내일이 목요일이에요. 우리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근데 문제는 이번 주 월요일은 쉬는 거라서 우리가 득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0일 날 잠깐만 10일 날은 대체 공휴일이라 해서 쉰다 그랬는데 장은 열리나요? 그죠? 장은 열리죠. 그렇다 그러면 괜찮다. 저는 지금까지도 10일 월요일 날 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장은 열린다. 그렇다 그러면 작전을 다시 짜야겠네요. 저 그래가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금요일 날은 어떻게 좀 뉴스라든지 이런 거 상황 봐가지고 물량을 축소를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괜찮다. 한번 가볼만 하다. 월요일 날 장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악재가 아니다. 만약 월요일 날 장이 쉰다 그러면요 우리한테 악재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땡큐다. 나스닥 100 선물이 얼마만큼 또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선물, 빅스 선물,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0.5 조금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빅스가 1.84로 좀 상승을 했고요. 유럽은 닥스가 마이너스 8%,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1.8%. 그죠? 이탈리아가 꽤 많이 빠지네요. 0.6%였는데. 유럽이 그냥 조정을 세게 받네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뉴스에는 나오는 게 없는데, 지금. 유가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네요. 그랬다. 그리고 어저께 의미 있는 게 뭐냐?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 좋아하던 거. 개별주에 봤을 때, 페덱스하고 GM, 얘네들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떠한 지표 같아요. 페덱스는 물류잖아요. 경기 지표 같은 거고. 이거는 제조업 지표 같은 거고. 그러거든요. 8.9%, 5% 상승했어요. 오히려 애플, 테슬라, AMD 성장주는 상승분이 별로 없었죠. AMD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들어 올라갔고, 테슬라 들어 올라갔고, 그죠? 근데 GM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이 그 반도체 수급 부족이 완화됐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많이 상승을 했다. 이 정도 상승이면요, 슈팅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기대를 했는데, 웬걸, 안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장이야. 우리 장 한번 보죠. 5분.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냥, 이거 그죠? 오늘 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어저께 종가에서 1.8%. 코스피 기준 1.8%. 그러면 선물 빼고 단순하게 레버리지 3.6%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3.6이라는 레버리지가 3.6이 안 나오죠. 선물이 연동돼 있고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주구장창 팔았으니까 선물을 끌어내리면서 프로그램 매도세를 일으켰다 그러면 대략 한 3% 초반 이렇게 되겠죠. 그죠? 3.8까지는 안 올라가고 3% 초반. 그러면 3%대에서 쉽게 해가지고 3%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저는 이제 2%대 요 언저리에서 거진다 정리를 한 거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슨 뉴스가 있나요? 그죠? 무슨 뉴스가 있나요? 제가 나스닥 미국장이 폭등을 할 때 이게 무슨 뉴스가 있어서 폭등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봤더니 영국발 무슨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무슨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채권이 어떻고 하는데, 근데 영국은 그 세금 완화라는 거 양적 그 부양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제 세계 기류하고 역행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여기저기서 깨지고 박살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철회를 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상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 나오잖아요. 철회라는 게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던 거 다 철회한 게 아니라 뭐래더라? 10개 중에 1개만 철회를 안 한다 그랬대나?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 어떠한 압력까지 받아가면서 하여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영국이야? 아니면 저기 그 신흥국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흥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얘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영국이야? 이게 선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안 봤습니다. 네, 재미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영국발은 아니에요. 영국 때문에 위험은 했다. 그런데 상승은 영국 때문에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글쎄요, 어떠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이 하락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 요소들이 해소되는 그런 상승은 아니었다. 그 위험 요소들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보죠. 나스닥은 나스닥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 떠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나스닥 S&P 차트입니다. 그죠? 어제 여기서 떴는데 요 모양으로 떴다가 폭 떨어져 버리면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장난 아니다 했는데 갭으로 뛰었잖아요. 그리고 양봉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죠? 여기만 뚫고 내려가지 않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눌림봉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눌림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도. 그죠? 여기서 뭐 지지부진 하는데 이 선만 안 깨면 눌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양봉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바닥이 졌죠. 제가 레버리지를 투자했다 그러면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 그러면요. 굳이 팔 이유가 없죠. 비중 조절만 하면 되죠. 100이었던 거 내일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한 70으로 줄였다가 조정받으면 30 다시 투자해서 여기서 100%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파는 거는 어디다? 여기다 팔면 된다. 그러면 정립 여기다 파는 거는 저기죠. 그 손절매 라인은 이거다. 저번 주 목요일 라인이 손절매 라인이다. 그러면 내가 그 수익을 봐가지고 팔 때는 어디다 팔 거냐? 어제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딱 50% 되는 선. 그죠? 이 선. 50% 되는 요 선까지만 딱 보고 요 선에 금방에 왔다 그러면 정리. 뚫고 나간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손절매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참 남았는데 그죠? 요 빨간 선까지 이 빨간 선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남았는데 그죠? 그렇다 그러면 손절 라인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됐습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죠?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움직이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투자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더 살지 더 팔지 결정하는 건 제가 하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권이니까 수익을 내면서 그러다가 쭉쭉 내려오다가 폭 떨어지면 이때 가서 고민을 하면 되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한번 코스피 볼게요. 안 됐죠? 양봉이 아니잖아요. 음봉이잖아요. 만약에 웃긴 게 만약에 내일 다시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손절 라인이 이거라 그러면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떨어지는 거지. 그죠? 이걸 깨버렸는데 내일 조금만 조정받아도 깨버리게 생겼는데 그죠? 다행히 내일 다시 양봉이 쭉 나와버리면 땡큐인데 그죠? 나오겠냐고요. 오늘 분명히 지금 상황 봐서는 유럽장 상황 보고 지금 채권 현물 미국 채권 상승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달러지수 상승하는 거 봤더니 달러지수 지금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4.7% 상승했어요. 4.7%. 그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2.59까지 상승했고요. 10년물 국채가 2.59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3.7까지 본 거예요. 2.5 3.711 이게 3.711이에요. 3.711 그죠? 다시 3.7을 봤는데 내일 떨어지기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만약에 내일 미국이 양봉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여기서 기사회생에서 양봉이 나온다. 근데 이 정거를 뚫는 양봉이 나온다. 땡큐. 그냥 양봉이 나온다. 불안. 이렇게 되는 거죠. 양봉이 나와도 문제인 거죠. 안 좋다.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 그나마 괜찮다. 왜? 지금은 환율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 조정을 받을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S&P 500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똑같아요.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뻥뻥 그죠? 여기 파란색 조정 땡큐. 그 다음날 다시 뻥뻥뻥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라인 잡아가지고 반대는데 에다가 여기서 이제 뭐 정리를 하든지 뚫고 나간다 그러면 바닥 잡고 또 여기서 놀다가 또 올라가게 만들든지 그거는 세상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죠?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내일 조정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끝나 봐야지 아는데 미국장이 1% 내외에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일 만약에 미국장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 장이 내일 또 하락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장은 끝났다고 봐야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 밑골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스텝이 꼬였다. 스텝이 꼬였다. 헤어나오기가 좀 많이 힘들다.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반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장을 봐가지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사우디가 다시 200만 배럴, 그죠? 200만 배럴,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봐야죠. 근데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나오기는 나오겠죠. 모였으니까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대면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모이기는 모이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불안해가지고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를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올려도 문제, 지금 그냥 냅둬도 문제, 감산을 해도 문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끝나보고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코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탈리아 가스를 다시 공급한다는 얘기, 그죠? 좋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이것 때문에 뭐 3%가 상승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상승했겠습니까? 뭐 이제 그 구입 건수가 110만 건이 감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안 좋다. 연준이 바라던 그림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냥. 장이 상승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 생각입니다. 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반등을 준 것뿐입니다. 이 반등이 어디서 끊겨 나갈지 모르는 반등일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데 왜 반등을 못 하는지, 저 구입 건수가 아까 제가 봤던 그 구입 건수 지표가 트리거가 될 수는 있어요. 상승의 트리거. 이러면 연준이 좋아하잖아. 야,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어. 이 말이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주식을 사자 해가지고 어저께 같은 그런 플러스 3%의 상승장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그 시작점이 될 수는 있는데 저것 때문에 장이 상승한 건 아니죠. 그죠? 그 정도의 뉴스거리가 될 수가 없고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빠져가지고 상승한 것 뿐이에요. 그죠? 많이 빠져가지고 상승한 것 뿐. 그러니까 이 상승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상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어느선가는 꺾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내일 눌림목이 온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상승이 연속적인 상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틀 동안 S&P 500 기준으로요. 이틀 동안 상승한 게 5%예요. 이틀 동안 5%를 상승했어요. 이 어려운 장에서. 그러면 지수가 5% 상승했다 그러면 개별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 이상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손실을 본 사람도 있는데 수익이 난 사람들은 5%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단타 투자자 개미들은 벌써부터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마저 올라간다? 오늘마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진짜 나스닥이고 미국 장이죠. 오늘마저 올라간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마저 이렇게 양봉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진짜 이게 예전에 그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보다는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한 번 더 조정을 받던지 여기서 뭐 또 한 번 더 조정을 받던지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죠. 그죠? 수, 목, 금 아니면 월 이렇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별 볼 것도 없고요. 뭐 차트라 지수 뭐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환율 환율이나 좀 한번 볼까요? 환율이 변동이 굉장히 심했죠 오늘. 그죠? 꼬리가 위아래 꼬리가 열십자로 딱 잡혀 있는 게 환율 그래요. 6시 35분 그죠? 여기서 1409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5원까지 상승을 하고,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 변동폭이 꽤 있었어요 오늘. 장 시작할 때 이게 따라 환율이 상승하는 거 보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중간에 환율이 하락을 해가지고 정상화 되나 그랬더니 주가에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주구장창 팔아가지고 지수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다시 상승.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봤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달러 지수 달러 지수도
시간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죠?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그렇다 그러면 장은 글쎄요. 뭐 최소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뉴스 나오는 거는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요. 최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점 생명선이죠. 이거는 절대 안 깨진다. 그리고 이 위에서 놀 것이다. 그리고 50%선 그죠? 우리나라로 2350포인트 50%선이거든요. 50%선 다가가면 일단 정리. 근데 우리나라는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죠? 딱 그래가지고 전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승하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한 것도 그거예요. 패턴이 다 무너졌거든요.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저점마저 깨버리고 지금 한참 내려온 거예요. 이거 내려온 거는 누구다? 대형주. 그러면 끌어올리는데 대형주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형주가 끌고 내려왔으니까 대자입니다. 대자. 그러면 대형주가 다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오늘 개별주는 다 작살나고 삼성, 하이닉스, SK 쭉 당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형주가 끌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지수 플레이를 한다. 라고 하고 선물로 일단은 가두리를 만들어가지고 개미털기를 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작전은 성공. 이 결말은요. 내일 나오겠죠. 내일 흐름이 나오겠죠. 내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